소보록이라는 소보로 전문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조이굿이라는 곳의 대표 황정섭입니다. 20대 중반에 제과제빵학원을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빵을 접하기는 했고, 그때부터 이제 뭐 어쨌든 빵 가지고 여지껏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온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거는 뜨거웠던 월드컵 열기가 있었던 2002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뭐 무스 케이크라든지 이런 주로 케이크 종류들을 만들어 가지고 카페나 뷔페 같은 데에 납품을 하는 그런 걸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뭐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탄탄하게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안정이 된 시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안정이 되면서 이제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그 케이크를 직접 손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뭐 식빵을 전문으로 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저희들이 런칭을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희 이후로 그 요즘 많이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많이 조금 어떤 유행처럼 있었던 그 2,900원짜리 식빵 전문점 브랜드들이 저희 이후로 이제 저희 것을 아마 모태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었죠. 우리나라 제빵 산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40년, 5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전 국민한테 지치지 않고 사랑받았던 빵 중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저기 늘 알고 계시는 단팥빵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팥빵하고 하나의 궤를 이루는 것들이 소보로빵의 인기라든지 뭐 그런 그 손님들이 접하는, 사람들이 접하는 그런 친근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졌었고요. 소보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공부는 하고 연구는 하고 있었는데, 소보로빵이기는 하지만 안에 뭐 크림치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충전물들, 새로운 요리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같지만 다르게 보이는, 그래서 그걸 컨셉으로 잡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일반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소보롱이죠. 비율 자체는 소보로가 한 70%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식빵하고 간편한 제품들 몇 가지가 한 30% 정도 유지를 합니다. 뭐 크림치즈라든지 여러 가지 리플잼 같은 것들, 잼을 넣어서 좀 같지만 다르게 보이는 그런 소보로빵들이 많고요. 긴 소세지를 그대로 통으로 넣은 뭐 소세지 소보로, 또 감자 샐러드 소보로라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개발된 제품 중에 하나는 떡갈비 소보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얹어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우유식빵, 밤식빵, 이런 식빵 종류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고, 뭐 군고구마 깜빠뉴라든지 단호박 카드롤, 그 갈릭 치즈 난 같은 좀 독특하고 점주님들 입장에서 손이 덜 가는 조금 비교적 간편한 빵들을 몇 가지 더 추가시켜서 그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베이커리나 이런 종합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데서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100가지에서 200가지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제품의 종류가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들이 더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의미가 있는, 그리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구성으로만 만들다 보니 많은 가지수가 아닌 20, 30가지 안쪽의 제품의 종류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요즘 손님들이 찾는 그런 트렌드라든지 흐름에 대한 것들도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책무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유산균 숙성빵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유산균 숙성으로 해서 뭐 자연적으로 숙성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인 이스트를 사용한 것보다는 속이 편안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빵 만드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많이 힘든 일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꼭 전문적인 제과 기술자가 아니어도 빵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고 뭐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초보자들도 한 2, 3주 정도의 교육이면은 충분히 다 제 몫을 하실 수 있는 정도. 속도가 붙고 빨라져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꾸 해보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저희 현재 상황은
뭐 한 1, 2년 정도 현장 경험이 있는 그런 초급 기술자 정도면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교육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으셔야 되는 게 원칙이시고, 빵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충분히 다 교육기간 동안에 하시고 또 점포를 운영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보통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지고요. 한 10평 안팎 정도쯤 되는 그런 작은 공간에 베이커리 전용 매장이 있고, 혹은 뭐 20평, 30평 정도 이상 되는 공간에 홀에다가 테이블도 놓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커피랑 음료를 같이 하는 그런 카페 형태의 복합 매장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평 안팎 정도쯤 되는 공간이라면은 한 9천만원 안팎 정도쯤, 점포 얻는 비용 빼고요. 나머지 비용 전체, 거기에는 이제 가맹비라든지 그리고 교육비라든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기계 장비들, 그리고 에어컨, 간판 이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는 카페 형태의 복합 매장은 조금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한 25평에서 30평 정도쯤 된다라고 하면 한 1억 한 6, 7천만원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한 그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뭐 비슷한 업종을 하셨다거나 뭐 카페든 베이커리든 그쪽에서 이제 업종 전환을 하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나한테 익숙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며 기계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면 사용하실 수 있게 맞춰 드릴 거고요.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현장을 보고 사장님들 입장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노력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교육실장님이 매장 현장에 일주일 무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우선적으로 오픈 매장에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나가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그렇게 본사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신메뉴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인 거고요. 저기 직영 매장이나 뭐 이런 데서 먼저 한번 뿌려보고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우리 가맹점들한테 그 신제품으로 내드리고, 안 나가고 의미가 없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새 제품이 나와줌으로 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작업을 하죠. 그래야 손님들 입장에서도 이 집은 뭔가 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계속 움직이는 듯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것도 굉장히 손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여가지고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그 안테나 매장 매출에 대한 추이, 이익에 대한 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같은 경우가 뭐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일종의 직영점이기도 하고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안테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거 비용 감안하고 월세 내고 인건비 빠지고 재료비 빠지고 하더라도 지난달 같은 경우 3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안테나 매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 비율이 큰 것이고, 가맹점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께서 직접 좀 어느 정도 조금 관여를 하시고 일을 하시면은 인건비 부분을 아주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뭐 월 한 2천만원 정도 매출이라 그러면 뭐 월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고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 적어도 5, 600만원 정도 이상의 순이익은 가져가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커피랑 빵은 이제는 어떤 간식의 개념도 아니고요. 이제는 거의 생활 필수품화 되어 있는 소비재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내가 팔고 있는 상품들을 소비하는 소비자층이 얼마만큼 두터우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영업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정말 많은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취급하는 제품들 비슷하고 우리들이 먹어서 느껴지는 맛이나 이런 부분들 매우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려면 그런 브랜드라고 조금 달라야 되겠죠. 제품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매우 달리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전혀 생뚱맞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편이기는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친숙함이에요. 큰 범주에서는 익숙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내부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새로운 재료들을 넣어줌으로 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빵이 바로 우리 소보루 빵이고요. 우리 소보루는 익숙하지만 다른 빵을 만듭니다.